자, 이어서 에렌가이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렌가이드 선정하기 전에 업체 제품 홍보 영상은 홍보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에렌가이드에 관한 지식도 좀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상영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작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막 유튜브 동영상 비슷하게,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업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막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데 이게 잘 안되지? 동작이 갑자기 잘 안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온라인 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청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렌가이드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니 거꾸로 되어 있나요? 에렌가이드가 특정 환경에서 이 업체 동영상이 볼라서 하고 여기 에렌가이드 원리하고 구조에 관한 내용들. 고대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 엄청난 무게의 돌덩어리를 맨 바닥에서 운반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나무 바퀴를 이용해 미끄럼 운동을 구름 운동화 시켰을 경우 마찰 계수가 100분의 1 정도 작아져 운반이 보다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운동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1944년 미국에서 리니어 부시가 개발되었습니다. 리니어 부시는 샤프트, 외통, 리테이너 내부의 보화물로 구성되어 정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 하중은 작지만 최소의 마찰 저항으로 가벼운 직선 운동을 가능케 한 제품으로 오늘날에도 자동 기록 장치, 디지털 3D 측정기기 등 산업기기 슬라이드부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부시에 이어 1971년 일본에서 개발된 볼 스플라인은 120도 등거리에 위치한 3개의 전동 돌기부를 가지며 각 전동 돌기부의 양측을 따라 2열의 볼이 정렬되어서 전동 돌기부를 지지합니다. 볼의 열은 스플라인에 포함된 리테이너에 의해 지지되어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회전합니다. 볼 스플라인으로 사용 중에 장비가 대형화되고 하중이 무거워짐에 따라 스프라인 축이 길어지면서 양끝이 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착구를 만든 것이 개발 초기 에렌가이드의 모습인 LSR형입니다. 현재에는 고정도, 콤팩트화를 실현시켜 획기적인 직선 운동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에렌가이드는 블록, 레일, 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블록 내부의 볼이 무한 순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엔드 플레이트라는 순환 부품이 있고 엔드 플레이트의 바깥쪽에는 전동면 내부로
분진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엔드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물질 침출을 방지하기 위해 엔드실은 물론 이너실, 사이드실 등 다양한 방진 부품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LM 가이드는 최적의 상태로 오랜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나 오일 급유를 필요로 합니다. 엔드실 바깥쪽에는 그리스 급유를 위한 그리스 밑풀이 있습니다. 블럭과 레일에는 각각 기준 측면과 반기준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 측면에 맞춰 조립해야 하며 인발 가공으로 생성된 인발선이 있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M 가이드와 리니어 부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LM 가이드의 경우 리니어 부시에 비해 더 큰 하중을 지지하고 수명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동면 내부에 볼에 전동홈이 있기 때문입니다. LM 가이드는 서큘러 아크홈과 고디 아치홈 구조가 있습니다. 볼이 한 바퀴 회전하면 볼의 내측과 외측 접촉면을 직선 길이로 계산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차이를 차동 미끄럼이라고 합니다. 차동 미끄럼의 양이 클수록 미끄럼의 정도가 커져 마찰도 증가하게 됩니다. 서큘러 아크홈은 4열 2점 접촉 구조, 고딕 아치홈은 2열 4점 접촉 구조입니다. 두 가지 구조의 특성상 접촉면 차이는 구름 저항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서큘러 아크홈 구조의 경우 장착면 오체를 흡수하여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딕 아치홈의 경우 볼의 4점 접촉으로 가공 베이스를 고정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LM 가이드는 또한 DF 구조와 DB 구조가 있습니다. 두 구조는 볼이 받는 하중 형태의 차이로 인해 지지점 간의 길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DF 구조는 모멘트의 발생에 따른 내부 하중의 차이가 크지 않고 오차 흡수율이 우수하며 DB 구조는 일축 적용 시 모멘트 강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LM 가이드의 원리와 구조를 마칩니다. 예, LM 가이드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업체 동영상을 잠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볼 스크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LM 가이드에 대해서 뒤편인가 앞편인가? 뭐 몇 가지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와 있는데, 분류, 윤활 옵션, 예압과 정도는 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 레일 길이, 연결교, 축수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LM 가이드는 총볼 타입과 볼의 마찰을 줄인 리테이너 타입이 있습니다. 총볼 타입의 경우 인접한 볼과 반대로 회전하고 볼끼리의 접촉으로 유막이 끊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을 통해 리테이너 타입이 개발되었으며, 리테이너는 볼을 감싸주어 볼끼리 마찰을 줄이고 볼이 균일하게 정렬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볼에 항상 윤활제가 도포되어 장기간 유지 보수도 유리합니다. 리테이너 타입은 총볼 타입에 비해 구름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볼이 어긋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적어 안정된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음과 발진량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운행 시 볼 간 충돌도 없어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볼 열의 접촉각에 따라
HSR 타입과 SR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HSR 타입의 경우 4방향 등하중 타입으로 레이디얼, 역레이디얼, 횡방향 하중이 동일하고 모멘트가 큰 경우 주로 적용되며 SR 타입의 경우 레이디얼 하중이 큰 경우나 수평 방향 강성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HSR 타입에 리테이너를 적용한 모델이 SHS 타입, SR 타입에 리테이너를 적용한 모델이 SSR 타입으로 리테이너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자, H가 하나 더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하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레일에 대해서 이 차체 LM 블록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모멘트를 방지하는 힘이 이제 얘가 좀 더 구조상도 구정도 좀 그렇지만은 더 세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를 조금 고강성 타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R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리고 리테이너가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지금 번호를 좀 나눴는데 유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HSR 타입은 LM 블록의 플랜지부에 탭 가공이 되어 있어 위에서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HSR-A. LM 블록 플랜지부에 관통 구멍이 있어 테이블에 장착 볼트용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HSR-B. 그러니까 A 타입이고 B 타입은 B 타입은 밑에서 볼트를 체결하고 A 타입 위에서 낀다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LM 가이드나 LM 블록을 자동화 장비에서 엄청나게 씁니다.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설계할 때 어느 게 편리하냐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블록의 폭은 최소화하고 탭 가공이 되어 있는 HSR-R 타입 등이 있습니다. 형번에 표시된 L 표시는 동일 단면 형상으로 LM 블록의 전장을 기본형보다 길게 하여 전격 하중을 증가시킨 형태를 의미합니다. 롱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HSR-R 타입은 여기 넓이가, 이동 블록의 넓이가 좀 좁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SHS형은 LM 블록의 플랜지부에 탭 가공을 하여 상하 어느 쪽에서든 장착이 가능하며 하부는 테이블에 장착 볼트용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SHS-C 타입. LM 블록의 폭을 최소화하고 탭 가공이 되어 있어 테이블 폭의 공간이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SHS-V형. LM 블록의 폭을 최소화하고 탭 가공이 되어 있으며 총볼 타입 HSR과 동일한 높이인 SHSR형이 있습니다. LM 가이드는 모든 용도에 따라서 초보의 제품이 선택 가능하도록 형번과 각종 치수를 표준화시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JR형은 LM 레일의 중앙 부분이 얇은 구조이므로 LM 가이드는 두 축 간의 평행도가 좋지 않을 때에 오차를 줄이고 부드러운 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착 베이스와 LM 레일을 일체화한 제품으로 LM 레일의 상부는 LM 가이드 HSR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부의 베이스는 HRC25 이하의 경도이므로 절삭 가공이 용이하고 용접도 가능합니다. CSR형은 LM 가이드 HSR형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크로스형의 배면 조합으로 직교시키고 LM 레일 2본을 조합시킨 일체형 LM 가이드입니다. HRW형은 4방향 등하중 타입이며 레일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광폭 저중심 구조이므로 공간 절약이 요구되는 곳, 모멘트가 작용하고 고강성이 요구되는 곳 등의 일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HCR형은 고정도 원호 운동을 얻을 수 있는 R 가이드로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LM 가이드 4방향 등하중형 HSR형을 기본 구조로 하여 새로운 발성으로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SRS형은 LM 레일과 LM 블록의
정밀 연사 가공대, 이조율의 전동면을 볼이 전동하고, LM 블록은 콤팩트하면서 강성이 얻어지는 형상으로 설계된 미니어처 가이드입니다. 자, 분류에 대해서도 대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방진 윤활 옵션 넘어가고, LM 가이드 예압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압은 LM 가이드의 강성을 높이거나 클리어런스를 없애기 위해 전동체 내부에 주는 하중으로, 클리어런스는 틈새를 이야기합니다. 뭐 스키만하고 일본말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는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공차에는 틈새하고 죔새가 있는데 마이너스 틈새를 죔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틈은 뭐 두 개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우려가 있다. 그런 걸 틈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순수 우리말이죠. 클리어런스라는 말도 쓴다. 여기서 클리어런스란 LM 레일을 고정하고 블록을 상하로 가볍게 움직였을 때 LM 블록 중앙부에서 레이디얼 방향의 이동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계나 반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회전 방향이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여기가 중심이면 그죠? 이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을 레디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호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의 이동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압을 높인 경우 LM 블록은 레일과 강하게 밀착되어, 예압이라는 것은 뭐 프리프레셔라는 얘기인데, 프레셔 압력이죠, 그죠? 예압은 미리 압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압력을 준다. 그래서 압을 미리 이제 높여놓은 경우에는 LM 블록하고 이제 레일이 딱 밀착이 돼가지고 클리어런스가 없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만큼 이제 정밀도를 높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압이 걸리지 않은 것에 비해서 걸린 것이 훨씬 더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단위의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뭐 정밀한 기기를 제작할 때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블록을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압의 원리를 이용해 LM 가이드 운영 시 주행 정도와 강성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압을 주기 위해서는 볼이 들어가는 구멍보다 큰 볼을 넣으면 됩니다. 큰 볼을 넣은 LM 가이드는 볼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중을 받을 때 변이량이 적지만, 작은 볼을 넣은 LM 가이드는 볼이 눌리지 않아 변이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압은 볼 사이즈를 교체해 조정할 수 있으며, 볼의 사이즈는 마이너스 50 마이크로미터에서 플러스 5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LM 레일과 블록의 기준 볼 삽입 후 텐션 게이지로 측정합니다. 측정값을 기준으로 기준 볼보다 크거나 작은 볼을 다시 삽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반복해 규정치가 만족되면 조립을 하게 됩니다. 예압의 종류는 보통, 경예압, 중예압 세 가지가 있으며, 보통의 경우 별도의 기호 표시가 없으며 경예압은 C1, 중예압은 C0로 표기됩니다. 경예압은 모멘트 하중이 낮거나 고정도를 요구할 경우 사용되며, 중예압은 상대적으로 큰 예압을 의미하며 높은 강성이 필요하거나 진동 또는 충격 하중이 많이 발생하는 공작 기계 등에서 사용됩니다. 지금 모멘트라고 하는 말은 이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그걸 모멘트라고 합니다. 짝힘이라고 해서 보통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당기면 삥 돌게 되죠, 그죠? 그걸 모멘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경하중, 중하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중이라는 말은 내리 누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경하중은 뭐 가벼운 힘,
조마조마 무거운 힘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충격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 진동은 뭐 탕하고 치는 그런 거니까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떨림 현상을 진동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리고 강성이라는 말은 버티는 정도, 얼마나 단단하게 버티느냐 그런 얘기죠. 이 함량은 그림과 같이 레이디얼 클리어런스로 카탈로그에 표기됩니다. 경외압의 경우 강성과 정도는 낮지만 긴 수명과 조립이 쉬워집니다. 중외압의 경우 고강성과 고정도를 갖추지만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블록 사이에 틈새가 없어 장착에 대한 허용 오차가 적으므로 조립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볼의 지름이 커질수록 외압 증가하는 그 큰 볼을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죠. 많이 눌리니까. 다음으로 LM 가이드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도는 크게 주행 평행도와 페어 상호차가 있습니다. 주행 평행도란 LM 레일의 기준 베이스면에 체결 후 LM 블록을 주행시켰을 때 LM 블록과 레일 기준면 평행도 오차값을 의미합니다. 페어 상호차는 높이 m과 폭 W2의 페어 상호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높이 m에 대한 페어 상호차란 동일 평면상에 2개 이상의 LM 블록이 조립되었을 때 레일이 장착된 바닥면에서 각각의 블록 높이 m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입니다. 폭 W2의 페어 상호차란 LM 레일의 기준면과 레일에 조립된 블록의 기준면 사이 폭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입니다. LM 가이드의 정도 등급이 높아질수록 주행 평행도와 페어 상호차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LM 가이드 조립 시 상면 연삭과 블록 기준면 연삭을 통해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M 가이드의 이축의 평행도와 진직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직도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S자로 휘어져 있는 레일을 사용할 경우 진직도가 떨어져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축의 평행도란 두 레일의 간격에 대한 오차를 의미합니다. 진직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좌측 이미지의 경우 이축 평행도는 좋지만 진직도는 나쁜 상태로 이론 수명에는 영향이 적지만 정밀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측의 경우 진직도는 좋지만 이축 평행도는 나쁘기 때문에 이론 수명이 나쁘게 됩니다. 이와 같이 LM 가이드는 앞서 설명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어 작동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예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압은 중요합니다. 정밀도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음 재질하고 표면 처리, 레일 길이, 연결 기호, 요 두 개를 좀 이왕 보는 김에 한번 봅시다. LM 가이드의 재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소강 재질입니다. 블록의 경우 절삭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은 저탄소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레일의 경우 THK-OSP 고탄소 합금강으로, 볼은 회전 베어링에 사용되는 소재와 유사한 고탄소 크롬 베어링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강이라는 말은, 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쇠 종류를 일컬을 때, 철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철과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강철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철계 쇠하고 강계 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강이 좀 더 단단하고
철은 좀 무른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철강 산업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뭐 C라고 보통 표기하는 카본이죠. 흑연을 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강한 원소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수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건을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순수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이 쇠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쇠를 자르는 데 쓰는 다이아몬드를 절삭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퍼센트를 철강에 뭐 여러분들이 그 음식할 때 그 양념 집어넣듯이 좀 집어넣으면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포석포석하게 못 쓰게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0몇 프로를 집어넣는데 0.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한 3, 4개가 뭐 탄소인데 그만큼만 넣어도 엄청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0.01%, 0.1% 넣느냐, 뭐 2% 넣느냐, 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고탄소라고 하는 건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상대적인 거죠. 그죠? 0.2, 3% 넘어가면 고탄소다, 저탄소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거기에다 이제 크롬이라든지 뭐 몰리브데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광을 좀 집어넣으면, 특수금속을 집어넣으면 합금이래 가지고 성격이 좀 개선이 돼서 더 단단하거나 더 용도에 맞게 그렇게 변합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탄소라는 말하고 뭐 강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엔드플레이트의 경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방진실은 기기적 강도가 우수한 HNBR 리테드 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활유 급유를 위한 통로가 되는 니플은 동 재질입니다. LN가이드는 사용 온도가 80도씨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내식 환경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SUS 재질로 변경 가능합니다. LN가이드 일부 모델의 경우 고온용 M1, 고내식용 M2로 제공됩니다. M1의 경우 블록과 레일이 THK-EX50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THK-EX50 재질은 구름 베어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US440C와 동등한 내식성과 당금질 경도를 유지하면서 뭐 내식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죠? 식이라는 말은 부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식성이라는 말은 부식에 견디는 힘, 쉽게 말해서 녹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피절삭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절삭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저 가공, 금속 가공을 이야기합니다. 선반이나 밀링으로. 그래서 피절삭성이라는 말은 그 가공기계가 잘 잘라낼 수 있는, 잘 잘리느냐 하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잘리는 게 가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발은 뭐 잡아 늘리는 거죠. 쭉 국수 뭐라고 하나 그 고무처럼 쭉 늘어나도록 국수처럼 이렇게 이제 길게 쭉 내릴 수 있는 성격을 인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발 가공성, 그러니까 쭉 레일은 기니까 그죠. 인발 가공성이 좋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절삭성과 인발 가공성을 높인 특수강입니다. 방진용 스일 제품의 경우 고온용 고무질을 사용해 최고 사용온도 150도씨를 실현하였습니다. 표면 처리는 냉간 전해 전기도금으로 실시하면 블록과 레일의 금속 부분만을 처리해 방막에 기능성 피막을 입히게 됩니다. 표면 처리 시 표면 침투와 방막으로 도막이 형성됩니다. 표면 처리 특성 파악을 위한 내식성 테스트를 위해 1% 염화 나트륨을 분사해 60도씨에서 96시간 관찰한 결과 스테인리스 강과 표면 처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재질의 LN가이드와 비교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식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질 변경과 표면 처리의 방법 중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LN 가이드에는 내식성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는 3가지의 표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APC나 APCF 처리를, 내마모성이나 높은 표면 경도, 밀착성 면에서는 APHC 처리가 우수합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강좌를 마무리 합시다.